내가 투자를 하는 순간 돈 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보면서도 법적인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정말 많이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었어요. 그런데 투자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투자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봤을 때,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에 대한 것을 있는 그대로만 딱 쳐다봐요. 살을 더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다는 게 뭐냐면은 한번 그 부동산을 보고 나면은 되게 많이 가지고 싶어요. 욕심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어떠한 단점을 일으키냐, 그 가격을 내 스스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가지고 싶으니까. 협상을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안 한다는 거죠.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그러한 물건이 좋아 보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다 좋아 보여요. 물건이 정말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좋아 보입니다. 우리 콩깍지 씌었다 그러잖아요. 콩깍지 씌었다. 그럴 때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다 안 좋은 삶이라 그러는데 나만 좋은 삶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런 콩깍지를 최대한 벗겨냅니다. 대중들의 눈으로 이 물건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수와 고수의 차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는 법.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떠냐면요, 제가 이번에 입찰하려고 했던 물건이 있었어요. 최저가가 한 30억대로 떨어지는 물건이었거든요. 시작가가 60억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30 후반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을 보면서, 야, 이거는 내가 낙찰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완공을 시킨다면은 최소한 20억 이상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보면 40억까지 벌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계속 보는 순간 생각했었어요. 과연 이거를 내가 받은 게 맞을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렇다면은 30억을 받지 말고 40억에 받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10억, 20억 벌잖아. 그런데 왜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저였다면은 40억대의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저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이 물건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다 판단을 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요. 왜 제가 보수적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물건이었는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물건을 봤을 때 정말 정답이라 생각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내일 되면요, 이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온다라는 것을, 즉 이 부동산보다 내일은 더 좋은 부동산, 더 좋은 투자 물건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보면은 내가 이 첫사랑과 헤어지면은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놓치기 싫고 너무 아련하고 힘들고 세상에 있는 슬픈 음악들이 다 나를 위한 음악 같고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어떻죠? 그 다음 만날 때는요, 더 좋은 사람 만납니다. 그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투자도 똑같아요. 이 물건을 놓치더라도 내일 되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저였다면은 40억대의 낙찰을 받았을 것인데 지금의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물건을 30억대 최저가로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그 앞에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갔어요. 낙찰을 받아가니까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 너무나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원희야, 잘했다. 내가 투자를 하는 순간 돈 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보면서도 법적인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정말 많이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었어요. 그런데 투자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벌 수 있다라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해결할 수 있다가 돼야 되고, 10억, 20억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것보다는 7억은 무조건 번다, 이런 식으로 최저 마지노선에 대해서 수익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명확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자신이 조금 없더라고요. 법적인 문제가 얽히고 얽히다 보면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긴가민가하고 있었죠. 그 순간 누가 받아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되게 뿌듯했습니다. 지금은 있는 그대로 그 물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거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10,000원에 사지 않으면은 너무 손해볼 것 같아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랬던 가격 10,000원의 지지선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그런 거죠. 한 번 가서 보면은 너무나 좋아 보여요. 또 한 번 가서 보면은 더 좋아 보여요. 헤어지면 내가 더 편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놓을 때 그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있는 그대로 보는 눈입니다. 절대로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요, 그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투자든지 불문율입니다. 확신이 없는 투자는요, 하면은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부동산을 놓치더라도 내일 됐을 때에는 더 좋은 부동산이 무조건 나옵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있는 그들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뮬레이션을 잘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곱씹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마음이 빠지는 순간,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